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와, 아침 일찍부터 이렇게 카메라 딱 켜시고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들은 학교로 잘 갔나요? 이런 날 막 갑자기 아파서 못 가면 너무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죠? 네.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금 집에 아무도 없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많은 기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료가 싸지 않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높은 강의료를 책정하냐면요. 높은 강의료를 내면 내가 그 돈이 아까워서 너무너무 열심히 집중해서 듣게 돼요. 듣고 들은 게 아까워서 실천하게 돼요. 실천을 해야 이 강의를 들은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정말 나 그때 3만 원 냈는데 그때 아니었으면 내가 이 3천만 원을 어떻게 벌었겠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날이 오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네. 내 인생 최대의 투자가, 최고의 투자가 그때 그 들었던 강의였다. 라는 후기가 정말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는 삶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우리 컨텐츠를 만들고 그 컨텐츠가 폭발하여 나에게 눈에 보이는 성장과 수익으로 돌려주는 그 시간이 3년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는 오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3년 후에 관한 이야기를 정말 제가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개설한 강의이고요. 어, 어떤 마음, 우리가 각각 다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겠지만, 일단은 여기 오신 분들은 오늘 솔직해지셔야 돼요. 제가 글쓰기 애들이랑 강의할 때 막 오늘 글씨 열심히 쓸 사람, 예쁘게 쓸 사람 약속 막 이러거든요. 오늘 강의 솔직하게 오픈해 주실 분 약속해 주세요. 약속. 네. 뭐 한 분씩 막 인생 스토리를 풀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강의에서 제가 어떻게 지금까지 컨텐츠를 쌓아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고, 그래서 지금까지 무엇을 얻었고, 어떤 걸 느꼈는지를 매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이 약속은 저 자신에 대한 약속이고요. 어, 다른 가까운 친구들한테도 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이곳에서는 풀어보려고 합니다. 친구들한테는 왜 못 푸냐면요. 친구들은 제가 이 컨텐츠를 어떻게 쌓아 올려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그런 고민 끝에 이것들을 완성해 갖고 그래서 얼마를 벌었어 라고 말을 하면 그래서 얼마 벌었네 라는 것만 기억하죠. 컨텐츠에 관심이 없어요. 네. 그런데 저는 돈을 좋아해요. 돈을 많이 벌어서 너무 기뻐요. 너무 기쁜데 이거 제가 복권 당첨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시부모님께 건물을 받은 게 아니죠. 그쵸? 제 컨텐츠로 쌓아 올린 이 컨텐츠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아 올라가서 결국 이것이 나라는 사람을 달라지게 만들고 나라는 사람의 수입을 달라지게 만든 그 과정, 그 모든 경험들을 말씀을 드릴 예정이에요. 왜냐?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고 돈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니까. 그쵸? 네. 지금 돈 벌기 위해서 주식하는 엄마들 진짜 많죠. 뭐, 한때는 코인이 유행이었고, 지금도 여전히 주식창을 보면서 놀이터에 앉아있는 어머님들 많으십니다. 자, 그런데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주식으로 버시면 돼요. 우리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컨텐츠로 돈을 버는 방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 주식 계좌 없어요. 주식 하나도 할 줄 몰라요. 옛날에 비트코인 들어갔다가 돈 날렸어요. 그런 사람인데 모두가 다 주식이나 코인으로 돈을 벌 수 없고 벌 필요도 없고 사람마다 자기가 가진 것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렇다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컨텐츠 아무리 블로그를 써도 돈 10원도 생기지 않는 이 컨텐츠로 어떻게 나의 성장을 확인하고 돈을 벌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좀 마음을 활짝 열고 나는 오늘 뭔가를 얻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3년 후에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얻어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장부터 자랑을 하나 하고 시작을 할게요. 제가 자랑을 하지 않으면 이 오늘 수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죠. 컨텐츠를 하면, 컨텐츠를 쌓아 올리면, 진짜 자기 성장이 많이 되고요. 사람들에게 영향력도 생기고요. 와, 진짜 돈도 벌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정작 저는 성장하지 않았고 영향력도 없고 돈도 벌지 않았다면 이 강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쵸? 그런 사람들 강의 들으실 때 잘 보셔야 돼요. 정말 지금 인터넷에 제가 봐도, 싶은 너무나 많은 그런 유료 강의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분별하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 어떤 종교에 빠질 때는 이단인지 아닌지를 먼저 점검을 하고 시작을 하듯이, 그분들 누군가가 사입이라는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가려는 그 길에서 눈에 보이는 정확한 결과치를 내받고 그 모든 것을 스스로 경험해 본 사람의 노하우가 아니면 크게 거기 가서 시간을 쓰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자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랑으로 들릴 만한 이야기들을 그냥 막 풀 건데요. 왜 저래, 재수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재수없네로 끝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길을 같이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자랑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출판사에서 제안을 받았는데요. 보통은 출간 제안이에요. 그리고 보통은 자녀교육서, 뭐 하는 법, 국어 잘하는 법, 수학 잘하는 법 써달라고 해요. 네, 근데 이 제안은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뭐냐면, 현재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40대 여성 중에서 7명을 추려서 그 7명을 인터뷰를 해서 인터뷰를 모은 인터뷰집을 본인이 내고 싶다. 7명 중에 한 명으로 꼭 인터뷰를 해달라. 네, 그 7명이 누구냐면요. 네, 제가 지금 성함은 말씀드릴 수가 없고, 변호사님, 피아니스트, 소설가, 사업가, 기자, 패션 디자이너. 저는 다 알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은 저를 아직 모르실 수 있죠. 상관없어요. 저 꼈어요, 거기. 제가, 거기에 끼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 인터뷰, 저에게 인터뷰를 제안하신 주제가 뭐였냐면요.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많은 책을 쓰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3년 동안 유튜브를 매일 올릴 수 있는가, 이게 아니고요. 인터뷰 주제가 너무 아름다웠어요.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자기다운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확장해 나갔는가. 너무 좋죠. 이 주제를 딱 들으면서는 제 지난 3년이 이게 약간 주마등처럼 스친다고 해야 되나요?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앞이 한 걸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만의 방식으로 저의 세계를 확장해 왔었구나. 몰랐는데 이 주제를 듣고 알게 됐어요. 아, 나만의 방식으로 세계를 확장하고 있었구나. 무엇을 통해서? 컨텐츠죠. 네. 제가 뭘로 확장했겠어요? 뭐, 처음에 10평의 가게를 열었다가 20평이 됐나요? 아니죠. 온라인에 있는 모든 그 컨텐츠들, 제가 직접 하나씩 글로 올리고 사진으로 공유했던 많은 것들이 그냥 그것들이 저의 세계를 확장하게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요, 저는 이렇게까지 우리가 비밀스럽게 만나서 강의를 전달을 할 때는 검색하면 알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이 강의에서 전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치면 나와요. 저도 숱하게 쳤어요. 네이버 블로그로 수익 창출하는 법. 유튜브 수익 창출 기준. 이런 거 다 쳐보셨잖아요. 왜 안 쳐본 척 하세요? 네. 다 나와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는지. 무슨 교과서 같아요. 자습서 같아요. 하는 과정에서 수익 창출하는 법이 궁금하면 거길 들어가서 보시면 1분 만에 해결이 됩니다. 겨우 그 정도. 뭐, 애드포스트 수익 창출법. 뭐, 유튜브 수익 올리는 법. 수익화 모델 만드는 법.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검색해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지엽적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는 컨텐츠라는 걸 활용해서 내가 가진 경험을 활용해서 이걸 어떻게 컨텐츠로 막 바꾸고 그 컨텐츠가 어떻게 확장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서 숨죽여 버티느냐. 결론을 말하자면 버티느냐의 문제예요. 3년 말씀드렸죠. 자, 지금 몇 년생이신지 묻지 않겠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제가 시작할 때 다들 늦었다고 했어요. 40살이었고, 40에 애가 둘이었습니다. 네. 집도 절도 없었습니다. 진짜. 그 상황에서
이거 말고 방법이 없었으니까. 주식할 돈도 없었죠. 주식할 재주도 없었죠. 누가 정보 물어다 주는 친구도 없었죠. 저는 오직 제가 가진 경험을 콘텐츠화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 쌓아 올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가게 내려면 인테리어비 최소 3천만 원 드는 거 아시죠? 네, 콘텐츠로 내가 나만의 그 세계를 확장할 때는 자본금이 들지 않습니다. 투자금이라고 하죠. 그게 가장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따가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 채팅창으로 모여주세요. 지금 채팅창 열어주시고요. 이제 저는 조금 솔직하게 네,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더 솔직할 거예요. 지금 들으시면서, 뭐야, 선생님 저런 얘기 막 해도 돼? 라는 얘기 막 할 거예요, 저 오늘. 자, 채팅창 여시고요. 자, 그래서 내가 콘텐츠로 성장을 하고 영향력이 커지고 돈을 많이 번다면 나 뭐 하고 싶은가? 그러니까 내 욕망에 대한 얘기예요. 결국 나 뭐 하고 싶지? 나 3년 후에 내 콘텐츠 폭발하면 그때 나 뭐 할 거야? 이거 있죠? 네, 적어주세요. 우리 서로 그냥 저기 잠시 카메라 끄고 쓰셔도 돼요. 예. 누가 막 내 얼굴이랑 이거 글 매칭할까 봐 걱정되시면 카메라 끄셔도 되고요. 네, 채팅창에 남겨주세요. 신정임님, 그렇습니다. 퇴직. 지금 퇴사하고 싶으신 분들 너무 많으실 거예요. 이놈의 일 진짜 한 푼 벌려고 막 안 벌면 당장 애들 학원비가 없으니까 다니고 계신 직장 있잖아요. 지긋지긋하시죠? 퇴직하세요. 네, 50평 집 사고 싶습니다. 네, 저 아멘이 막 나오네. 남편 눈치 안 보고 명품백 한번 사보고 싶어요. 저 샀어요. 저도 이게 꿈이었던 사람이에요. 내 이름 알리고 싶다. 많은 사람이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쵸? 은퇴. 윤경민님, 은퇴. 네. 문무님, 집 사고 싶네요. 네 명이의 집. 네. 공동 가지 말고 단독으로. 내가 번 돈으로. 장원경님, 강남에 네 명이 집 사셔야죠. 네, 사실 수 있어요. 남진님, 돈 걱정 없이 심리 상담 해주면 살고 싶어요. 우리 남진님이 상담하시는 분인가 봐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돈을 받아야만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즉, 내 시간과 돈을 바꾸어야만 되는 상황이고, 내가 돈이 진짜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 내셔도 돼요. 제가 그냥 상담해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상담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시간에도 돈이 계속 입금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사라님, 해외여행과 캠핑카. 네. 얼마나 좋아요. 그죠? 해외여행, 캠핑카 최소 일주일, 길게는 한 달, 몇 달까지도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은 뭐죠? 내가 해외에 나가 있어도 돈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쵸? 가게 문 닫고 막 3일 쉽니다. 이런 거 아니고. 네. 퇴사요. 퇴사 지금 간절하신 분들 많으세요. 세계 여행. 너무 좋죠. 가족 여행 가고 싶어요. 우리 아이들 더 크기 전에 엄마 아빠랑 같이 여행 다닐 때 한 번이라도 진짜 여행다운 여행 좀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하시잖아요. 막 진짜 막 제일 싸다는 나라 검색해가지고 막 거기에서도 게스트하우스 막 그런 데 말고 네, 좀 비행기 값 더 비싸도 그냥 가고 호텔 좀 뭐 업그레이드 시켜서 가고 이런 거 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여행이 그런 거죠. 네. 여행, 남편 눈치 안 보고 친정엄마랑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친정 생각하시는 분 계시다면 이거 무조건 하셔야 돼요. 친정, 친정에 내가 나중에 친정 부모님 돌아가시고 울지 않으려면 이거 하셔야 돼요. 친정에 뭔가를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네, 나 스스로 쌓아 올린, 어쨌든 내가 번 돈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네. 그리고 일단은 친정 부모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좋아하세요. 네. 그것만으로도 효도는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전 용돈 안 드려요. 하지만 한 푼도 바라지 않으세요. 오히려 예전에 이제 월급 받고 할 때는 이제 드리면 받고 했는데요. 지금은 제가 얼마나 힘들게 이것들을 벌고 있는지 아니까 얼마를 버는지 아시면서도 10만 원도 안 받으세요. 그냥 그렇게만 계속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되시더라고요.
경제적 독립, 그렇습니다. 선생님처럼 제 경험 나눠주고 아이들과 유학도 갈래요. 유학 너무 가고 싶으시죠? 1년씩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모아놓은 돈으로 나가거나 나갔는데도 생활비가 들어오거나 이거죠, 그쵸? 남편 눈치 안 보고 제 거 사고 싶어요. 네, 사고 싶은 게 또 왜 이렇게 많아요, 그쵸? 경제적 자유, 동네 작은 책방 열기. 아시죠? 작은 책방 열면 마이너스 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컨텐츠에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작은 책방 열 수 있어요. 작은 책방 돈 안 벌립니다. 월세 내기 너무너무 힘들어요. 멋진 집 사고 해외 집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싶어요. 비싼 거 먹으러 갈 거예요, 김신혜님. 네. 뭐죠? 같이 가고 싶네. 네. 빚 갚기, 집 사고, 네. 캠핑카, 퇴직 간절, 제명의 신용카드. 3년 뒤 중학생 되는 아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말 안 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돈 걱정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해. 제가 한 푼 벌려고 막, 그러지 말고, 유학 가고 싶은 가고, 어학연수 가고 싶은 가라. 화장실 2개인 집 마련하는 거. 예. 네, 아멘 할 뻔했어요. 네. 장혜진님, 선생님, 저는 아직 제 컨텐츠가 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다 말씀드릴게요. 지금 뭐, 하나씩 하신 거 맞아요? 지금 한 막 세네 개씩 욕망이 막 계속 올라온 것 같아요. 네. 제가 지금 다 모든 걸 읽어드릴 수 없고요. 시간 관계상. 우리 어머님들의 욕망 알았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자, 제 욕망도 말씀드릴게요. 다 이루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저 아직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이제 저희 둘째가 장애가 있잖아요. 저희 둘째는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학 진학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본인이 원한다면 가겠지만 원치 않는데 다른 아이들처럼 의무적으로 갈 필요는 없기 때문에 20살이 되었을 때, 그때 저희 큰아이가 21살 대학교 2학년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군대를 슥 밀어넣고 나머지 저희 세 식구는 모든 일을 이제 정리하고 세팅이 된 상태에서 3달 외국에 가서 살고, 3달 들어와서 살고, 또 3달 나갔다가, 3달 들어왔다가. 그러려면 한국에 집이 한 채 있어야 되죠. 그런 상태에서 3달 나가 있어도 수익이 들어와야 되죠. 나갈 때 비행기 값 걱정 안 해야 되죠. 이 3달 동남아만 가면 안 되죠. 전 대륙을 평화롭게 돌아다녀야 되죠. 교대로, 그죠? 가장 날씨가 좋다는 대륙에, 그 대륙에 3달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 시기에. 저희 꿈은 그거예요. 그걸 위해서 네, 노력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장애아가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은 그런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이가 하고 싶은 게 생길 때까지는 네, 그렇게 많은 세계를 보여주고 싶은 그런 부모로서의 그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서든 봉사활동하고 싶고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좀 그런 편견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나게 된다면 그곳에 아이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음, 맞아요. 제가 예전에 규민이랑 카페 하고 싶다고 하셨었는데요. 네, 맞아요. 그 카페를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카페는 이제 계속 돌아가요. 저희가 없어도 돌아가야죠. 믿음직한 카페에 이제 홀 매니저님이 계신 상태에서 저희가 이번에는 저희 뉴질랜드 3달 갔다 올게요. 이거예요. 그냥 이제 우리 다 뭐 상상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욕망을 숨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죄가 아니에요. 우리가 돈 얘기를 하고 내가 편하기를 원하고 퇴사하고 싶은 건 뭐죠? 쉬고 싶다잖아요. 쉬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게 마치 뭔가 죄를 짓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요. 아니에요. 내가, 정말 뭐 시부모님, 친정부모님 등골을 빼서 나 혼자 팽팽 쉬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쌓아올린 컨텐츠로 내가 거기서 얻어진 수익으로 나만의 세계를 확장하면서 나도 내가 시간적 여유를 누리겠다. 너무 포장을 잘했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어머님들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말씀이 좀 빠를 수는 있으나 이야기가 빠를 수는 있는데 오늘 들으신 강의는요, 오늘 듣고 끝 아니에요. 이거 무제한 다시 보기로 링크를 드릴 거니까 마음이 좀 흔들릴 때마다 뭔가 컨텐츠를 올리겠다 해놓고 흐지부지 될 때마다 다시 와서 계속 들으세요. 다시 듣고 다시 들으시면서 맞다, 내가 이 욕망을 말했었잖아. 그래놓고 내 욕망 어디 갔어? 이제 그런 거죠. 컨텐츠를 하다 보면요, 정말 힘들어요.
네, 정말 힘들어서, 어떻게 하시냐면, 이 강의를 듣고 한 달 정도 굉장히 열심히 컨텐츠를 창작을 하실 거예요. 그러다가 힘들어지면 어떤 타협을 하냐면, 명품백이 뭐가 필요해? 에코백이면 충분하지. 하면서 나 스스로를 자꾸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어요. 사치야. 해외여행? 국내도 이렇게 좋은 데가 많은데, 제주도 봐봐.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현실과 자꾸 타협을 해요. 그럴 때 이 강의를 다시 와서 들으셔야 돼요. 내가 이 강의를 들을 때 무슨 생각을 했었던가를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0번, 1번, 2번을 1, 2교시, 1교시 하고요. 쉬었다가 3, 4교시 할 거고요. 질문을 중간중간 남겨놔 주시는 것은 4번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질문과 그다음에 이제 남겨주신 질문과 또 Q&A 시간을 마지막 10분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내 경험이 컨텐츠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 해보신 분 손, 네. 자, 내리세요. 자, 그러면 저는 이 고민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이것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 100%의 사람들이 다 하는 고민입니다. 이 고민을 뚫고 이 고민, 이거에 대한 확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컨텐츠를 창작하는 사람과 이 고민에서 주저앉는 사람으로 나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자, 고민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제가 거꾸로 여쭤보고 싶어요. 내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어떤, 그 사람의 컨텐츠 되게 좋았어 라고 말을 할 때요.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음, 그게 좋았다, 나빴다라고 말을 할 때, 나는 그 사람 되게 좋더라. 그 사람이 하는 말 좋더라. 그 사람이 쓴 책 좋더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이 경험하지 않은 것, 즉 경험에서 출발하지 않은 컨텐츠가 있었던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말도 잘해요. 와, 잘생겼어요. 와, 책도 많이 썼어요. 그런데 많은 이론들을 알고 있는데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이 컨텐츠를 신뢰할 수 있던가요? 우리가 무슨 학원 선생님, 뭐, 어디, 뭐, 대치동, 분당 어디 학원 선생님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해가지고 몇 개의 썰만 풀어도 우르르 달려가서 그 영상에 막 열광하는 이유가 뭐죠? 그분이 그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보자마자 신뢰를 하는 거죠. 그럼 그들의 출발은 모두 어디였을까요? 100%입니다. 경험이에요. 자, 그럼 어떤 경험인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교육 유튜브 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머님들 지금 교육 유튜브를 많이 알고 계신데요. 자, 이분들 중에서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육 유튜버 하시는 분들 혹은 자녀 교육서 쓰시는 분들, 자, 머릿속에 몇 분 스칠 거예요. 자, 그분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르치는 사람, 즉, 학생들을 직접 교육해 본 사람이다. 그쵸? 두 번째, 아이를 직접 키워본 부모다. 그러니까 어디 선생님은 아닌데 엄마 아빠로서 스펙을 쌓아 올린 거죠, 컨텐츠를. 자, 세 번째, 본인이 엄청나게 많은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공부를 해봤다. 그래서 공부의 방법을 알고 있다. 나만의 공부 노하우가 있는 사람이다. 이 셋 중에 하나가 아니라면 교육 유튜브를 하면 안 되죠, 그쵸? 교육 컨텐츠를 만들 수 없어요, 그쵸? 자, 그런데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교육을 해봤거나, 즉 선생님이거나 엄마거나 공부를 잘했던 학생들은 모두 컨텐츠가 있나요? 모두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쵸? 여기 우리 어머님들 자식을 키워본 경험 있으시죠? 네. 우리 학교 볼까요? 우리 반 아이들. 우리 반 아이들이 있죠? 자, 우리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반에 30명의 아이들이 있다면 그 30명은 모두 부모를 가지고 있고 그 부모들은 모두 자녀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모두 컨텐츠를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그 차이를 아시겠죠?
경험은 컨텐츠가 아니에요. 경험은 경험이에요. 경험이 컨텐츠가 되게 만드는 건 창작 활동이에요. 공유하는 행위예요. 내 경험으로만 끝나지 않는 거죠. 노인들은 모두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 말씀 시작하시면 끝이 없죠. 저희 아빠가, 내 친정 아버지가 저희 남편을 붙들고 놓아주질 않아요. 4시간씩 막 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경험이에요. 그죠? 그 정도 경험 없는 노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친정 아버지한테 컨텐츠가 있나요? 없죠. 그 차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는 육아의 경험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교사는 교육의 경험이 있고, 대한민국의 모든 학원 강사들 역시 학원에서 아이들을 만나본, 가르쳐본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특히나 서울대 가면 모두 다 죽어라 열심히 공부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두 컨텐츠를 생산하거나 컨텐츠로 자기의 영향력을 넓혀가고 있지 않다라는 그 차이를 분명하게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경험을 경험에 머무르게 하지 말고 컨텐츠로 확장하자, 정리를 하자, 그리고 컨텐츠로 보이도록 방식을 달리해서 공유하자. 라는 게 핵심이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블로그를 3년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이웃도 늘지 않고 돈도 한 푼도 못 벌었어요. 블로그 가지고 이번 달에 10만 원 벌고 다음 달에 20만 원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여기 모인 게 아니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의 출발점을 생각을 하시고 우리 어머님들도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 정도면 경험은 일단 있다. 그 확실하다. 경험은 가졌고 이걸 어떻게 컨텐츠화 할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고민은 그만하기로 해요, 우리. 고민을 이제 지금까지 하셨잖아요. 한 3년 하셨죠, 고민을. 네. 3년 동안 내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실 동안 저는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네. 그게 이 차이를 만든 거죠. 그쵸? 그래서 누군가는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되었고, 누구는 경험이 똑같이 있었는데 그걸 컨텐츠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지라고 여전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 제가 지금 잘난 척이 아니라 3년 후를 보시라는 거예요. 3년 후. 아시겠죠? 자, 지금 시작하는 것과 3년 후에, 아우, 그때 시작할 걸. 여기에서 큰 차이가 벌어집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뭐라도 시작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평범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지금의 내가 가진 컨텐츠의 힘을 믿으셔야 돼요.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어떤 작가님이 한 분 계세요. 이분이 어쩌다 작가님이 되셨나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이분의 어떤 스토리가 우리 어머님들이 적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교육 경력, 더구나 이제 공교육에 15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건 분명해요. 내 애 2명 가르친 거 가지고 컨텐츠를 그 정도 확장하려면 시간이 더 걸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를 잘 모르시면서도 빠르게 신뢰해 주신 데는 교사였다라는 배경이 있기는 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교사면 무조건 유리할까요?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자, 여기서 희망이 될 만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말 많은 초등교사 선생님들이 저한테 연락을 하세요. 개인적으로. 어떻게 메일 주소 알아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 교육 경력 20년 넘어가는데 저도 그렇게 컨텐츠를 쌓고 뭔가 활동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물어보세요. 그렇게 많은 교육 경험이 있는데 그게 컨텐츠화 되지 못하는 그 문턱에서 못 올라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험이 많으면 유리하긴 한데 적다고 문제가 되거나 많다고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자, 이 작가님.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한 분은 뭐냐면요. 어, 79년생이시고요. 딸 하나가 있어요. 딸이 어릴 때 말도 못하게 예민했어요. 너무 예민해서 얘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를 잘 키우고 싶은 거예요. 우리 다 애 잘 키우고 싶죠, 그죠? 네. 얘를 너무 잘 키우고 싶어가지고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시고 얘 예민한 애 때문에 경력을 다 중단을 한 상태로 이 예민한 아이를 둥글둥글하게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하셨대요, 정말로. 계속 받아주고 하면서. 근데 그 과정을 그냥 혼자 막 속 썩으면서 하지 않고 블로그에 기록을 하셨어요. 하나하나 기록을 하면서 아이를 키우셨어요. 글을 잘 썼냐?
제가 보기엔 잘 쓰는 분은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글들을 다시 보면요. 그냥 아이의 굉장히 좀 유별난 행동, 아이랑 막 힘들었던 거, 아이랑 좋았던 거, 아이의 좋아지는 모습, 이것들을 기록을 하셨고, 그것들이 나중에 한 5년 정도 쌓이고 나서 어느 출판사에서 그 블로그를 보고 제안을 합니다. 이걸로 책을 냈으면 좋겠다라고. 그리고 책을 내셨죠. 책을 낸 저자가 되고 나서는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하신 게 인스타그램을 시작을 하셨어요. 하시면서 뭔가 아이를 키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인스타그램으로 일상과 그런 좋은 것들을 나누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다가 우연히 인스타그램을 떠돌다가 저랑 같이 책 한 권을 공저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초등 매일 습관의 힘을 공저로 제가 냈었는데요. 거기에 함께 하신 선생님들이 10분이나 되세요. 자, 그런데 거기에 현직 선생님들이 정말 대부분이셨고 이분만 엄마 출신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저는 이분의 태도를 봤어요. 그렇게 교육 경험 많고 막 잘 나간다라고 하시는 선생님들이 공저를 하겠다고. 왜냐, 공저하면 본인이 유명해지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쵸? 안 할 이유가 없죠. 뭐 인쇄도 똑같이 나눠준다는데. 자, 그래서 그분들이요, 저한테 원고를 써서 보내셨는데 한 문장이 끝나기도 전에 그냥 파일을 저장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쓰다만 원고를 보내셨더라고요. 전 너무 실망을 했어요. 네. 모두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그분 중에는 그런 분들도 계셨어요. 어쨌든 대략 써서 보내고 뭐 이은경 쌤이 알아서 수습을 한 다음에 책이 나오겠지. 그리고 나는 이 책을 내가 저자라고 이름 올려야지. 이런 마음이셨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당시 작업을 하고 제가 이제 다시는 공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때 이 엄마 출신 이 작가님이 거기에 같이 하시게 되었고 이분이 제가 한 번도 요청드린 적이 없었는데 너무나 많은 책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챙겨서 저한테 도와주셨어요. 그분 덕분에 이 책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분을 보면서 아, 이분이랑은 무언가를 해도 정말 성실하게 끝까지 해내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그러고 나서 브런치를 여셨어요. 브런치를 여시더니 이제 점점 더 그 영역을 확대해가면서 제가 이분께 선생님 작가님 저 작가님이랑 공저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제안을 했어요. 왜냐? 이분은 틀림없이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원고를 아주 훌륭하게 써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이게 컨텐츠의 힘이에요. 제가 이분이 블로그를 차곡차곡 쓰신 것을 보지 않았다면 공저 제안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때 공저를 하면서 이분의 성실한 태도를 보지 않았다면 이번 공저가 또 어려울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뭘 하고 있냐면 이분은 중2 딸내미의 엄마고 저는 중2 아들의 엄마예요. 저희는 사춘기 아들과 딸과 대화하는 법에 쌍둥이 책을 만들고 있어요. 저는 아들 편, 그분은 딸 편을 쓰고 계세요. 충분히 잘 쓰실 거라는 믿음이 저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훨씬 더 네, 성장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께 이 블로그 하나가 가지는 내가 올려놓은 이런 콘텐츠의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춘기 아들 대화법에 관한 책을 쓰고 싶어서 제가 이제 같이 작업하는 출판사 팀장님께 저 근데 딸 책도 쌍둥이로 같이 나왔으면 좋겠고 이분은 쓰실 분은 어떤 분이시냐면요 라고 하고 더 이상 설명하지 않고 그분의 플랫폼 링크를 쫙쫙쫙 보냈어요. 끝. 서로에게 그 이상의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어요. 내 계약 진행할게요. 내가 운영하는 콘텐츠 플랫폼의 그 링크는요, 그냥 그 내 명함이에요. 명함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명함에 주절주절 뭐가 많이 써 있을수록 그분이 가진 게 없다는 의미예요. 요즘 누가 명함에다가 뭐, 이런 사업하고 이런 사업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도매도 하고 소매도 하고, 네. 컨텐츠 링크를 만드세요.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내 명함이 될 수 있는 링크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내가 올려놓은 온라인 그 컨텐츠들은요, 그 링크는 내 명함이 되고요. 그 안에 담겨 있는 것들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경험을 컨텐츠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면서 어떻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지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는 모르는데 나라는 사람을 알게 된, 우연히 알게 된 누군가가 나라는 사람을 두고 협업을 제안할지 말지 고민을 시작하게 만드는 지점이 바로 내 링크라는 거예요. 내 컨텐츠들.
자, 그 다음에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최대한 많은 컨텐츠를 이 안에 쌓아 놓을수록 나한테 유리한데. 그래서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유명해질까 봐. 내가 너무 모르는 사람들의 공격을 받거나 그 사람들이 갑자기 나를 길거리에서 알아보고 막 우리 애들을 알아보고 하면서 내가 생활이 불편해지지 않을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우리 솔직하게. 네. 네.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합니다. 진짜, 나 유명해지는 건 싫은데. 네. 자, 종지부를 찍어 드릴까요? 네. 제가 이제까지 길을 걸어가다가 저를 알아보신 분을 딱 두 분밖에 뵌 적이 없습니다. 정말 딱 두 분. 네. 그것도 마스크를 써서 그런 거 아니, 마스크를 또 벗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아무도 저를 못 알아보더라고요. 생활의 불편함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왜냐?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남일에 관심도 없고요. 생각보다 이 내 유튜브 채널이나 내 블로그에 이웃이 늘어가는 게 전국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동네를 생활하는 게 불편하거나 이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겠다 싶은 정도지. 막 BTS처럼 누가 막 우리 집 앞에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고, 아니,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급하게 성장할까봐, 막 급하게 유명해질까봐 혹시 걱정하셨다면 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제 그 초상권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내가 얼굴을 그냥 한마디로 깔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죠. 그쵸? 컨텐츠만 만들 것이냐, 내가 나라는 사람을 이제 브랜딩을 할 것이냐, 이것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거냐면, 저는 이제 얼굴을 다 공개하고 또 가족과 일상을 공개하고 살아가지만, 어머님들이 저의 팔로워들이나 구독자님들이 보고 계시는 모습이 전체가 저의 전부는 아니죠. 그쵸? 저는 제가 나누고 싶은, 나눌 수 있는 정보들을 선택해서 나누는 거고요. 내가 보여주고 싶은 일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가 인플루언서면은 다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법이 어디 있나요? 선택적이에요, 언제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네,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공유할 가치가 있겠다. 그리고 공유할 필요가 있겠다. 공유하는 게 나한테 이롭겠다 싶은 것들만 공유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 자체를 겁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이들 얼굴은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희들 얼굴 올려도 돼? 라고. 네, 저희 아이들은 굉장히 올려달라고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올릴 때도 있어요. 이제 애들 성향이에요. 그리고 아빠의 의견도 중요하고 가족에서 다 같이 협의해서 결정을 하세요. 어, 크게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컨텐츠를 이제 쌓은 것 자체는 내 명함이 될 건데, 이거를 컨텐츠를 쌓아놓고는, 너무 뿌듯해. 컨텐츠를 내가 쌓고 싶었는데 정말 쌓았어.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이것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나의 이 컨텐츠 때문에 연락을 주신 누군가는 이 콘텐츠를 올려놓은 걸 보니까 요런 강의를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요런 책을 쓰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생각은 자유니까. 자, 그럼 이분들이 어떤 제안을 하시죠. 자, 제안. 뭐 이걸로 책을 내볼까요? 이걸로 강의를 해주실 수 있나요? 이걸로 온라인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제안을 하실 거예요. 자, 하고 싶으면 하시면 되고요. 거절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항해를 떠날 거예요. 거절할 때 미안해하지 마시고요. 내가 그냥 안 하고 싶으면 거절하면 쿨하게 그만하면 되는 거고요. 제안은 많이 받으세요. 제안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존감이 막 올라가요. 결국 이 컨텐츠를 3년간 내가 품고 버틴다라고 하는 건 자존감과의 싸움이에요. 하다 보면 자존감이 엄청나게 떨어지는 순간들을 많이 만나게 되실 텐데요.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운명처럼 어떤 생각지 못했던 괜찮은 제안을 받게 돼요. 그 제안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내가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막 너무 어려운 걸 원하거나 도저히 갈 수 없는 지역으로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하거나 쓸 수 없는 책을 써달라고 하거나 하면서 그 제안을 다 수용할 수는 없는데 거절 받았는데 내가 그러니까 제안을 받았는데 거절하는 거랑 제안을 못 받는 거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죠.
네, 일단 제안을 받는 것까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그 일을 할지 말지 결정을 하시고요. 자, 그다음 여기서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정보를 막 공유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지금. 인스타그램, 그다음 뭐 블로그, 유튜브, 막 온갖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왜냐? 공유하면 할수록 그게 본인한테 이득이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분들의 목적은 뭘까요? 돈이에요. 다 똑같아요. 저의 목적은 뭘까요? 돈이에요. 다 똑같아요. 제가 뭐 봉사활동이면 지금 이러고 있을까요? 제가 순수하게 재능 기부하는 거면 정말 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는 거면 유튜브를 그렇게 매일 열심히 올렸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정말 내 가지고 있는 시간을 쪼개고 쪼개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그렇게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의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그저 공유하면서 돈을 한 푼도 안 벌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시점에서 남편분이 지금 사부님이 의사이시거나 시댁에서 건물이 내려오시는 분 있죠? 있으실 거예요, 아마. 전 있을 거라고 확신하는 이유가 저희 글쓰기 클래스 보니까 저희 아빠 의사예요라고 하는 애들이 왜 이렇게 많나요? 네, 깜짝 놀랐어요. 있으세요. 자, 그러면 그분들은 당장 한 푼을 안 벌어도 되시는 분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텐츠를 만드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해서 내가 어떤 영향력을 가진 위치가 되면 내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순수하게 기부할 수 있는 사람도 되고요. 그 번 돈을 그냥 100% 기부, 번 돈을 기부하는 형식으로 세상에 더 좋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협업을 한다라는 건요, 어떤 기업에서 나의 콘텐츠를 돈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기업에 배정된 예산을 누군가에는 줘야 되는 거고요. 내가 받으면 되고 그 돈을 가지고 좋은 일에 쓰세요. 자, 그 다음, 돈을 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 콘텐츠로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론가 모이던지 쓰던지가 되겠죠. 예를 들어, 이제 한 달에, 이제 하다 보니까 한 달에 30씩은 꼬박꼬박 들어오더라. 그러면 30만 원짜리 적금을 들거나 30만 원씩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드릴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걸 멈추는 순간 적금이 못 빠져나가거나 친정 부모님 용돈이 끊기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러면 나는 그만하면 안 돼요. 계속 해야죠. 그 30만 원이 이미 출처가 생겨버렸으니까. 그러면 계속 해요. 하다 보면 계속 30만 원일까요? 아니에요. 그게 300이 되고 30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거 가지고 뭐 해야지? 아까 하고 싶으신 거 있으셨잖아요. 네. 돈을 받기 시작하면 이걸 지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발 돈을 버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돈 없어도 사시는 분들인 거 알아요. 돈을 벌면서 하세요. 제발. 네. 자, 그래서 이어가 볼게요. 자, 먼저는 국내외 온라인 컨텐츠 플랫폼의 현황과 특성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안만 보셔도 아시는 부분이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기 때문에 플랫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핵심만 추려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블로그 안 하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안 한다. 네. 블로그 안 하시는 분, 네이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 안 하시는 분들 쉬는 시간에 블로그 만들고 오세요. 네, 이분들은 커피 못 드셔요. 네. 그 정도로 블로그는 기본이에요. 우리 그거 하죠. 옛날에 아우 진짜 이거 너무 식상한 멘트인데 교과서 안 펴놓고 앉아 있으면 선생님이 그러시죠. 야, 너는 전쟁 나가는 군인이 총도 안 챙기냐? 막 이러죠. 총알 없이 군대 전쟁 나가냐? 자, 플랫폼으로 돈을 벌던지 일을 하던지 성장을 하고 싶으면 네이버 블로그는 총이고 총알이에요. 교과서. 교과서 안 챙긴 학생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로 블로그는 기본입니다. 네이버여야 되는 이유? 네이버 사용자가 많아서요. 네이버가, 네. 네이버의 블로그 안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이걸 통해서 어떤 확장을 하고 싶은 건데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네이버 블로그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기본 플랫폼이고 교과서이고요. 검색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나오는 가능성이 가장 큰 플랫폼. 다음에서 검색해도 네이버가 나오고 네이버에서 검색해도 네이버가 나오는데 다음에서 검색하면 아니 그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라 다음 블로그를 하는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거의 띄워주질 않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다음 블로그 티스토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기 있는 거 그대로 긁어서 네이버로 가지고 오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은 다 똑같이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블로그 아무리 해도 돈에 한 푼도 안 벌리더라 라고 생각하신 분 손 들어주세요. 자,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네이버 되게 열심히 지금 막 기록 올리고 있는데, 네, 내려주세요. 네이버는 직접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기에는 너무나도 그 수익, 그 구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이버를 가진 사람과 안 가진 사람의 차이는 너무나도 크다. 없으면 이상한 플랫폼, 즉, 뭔가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블로그도 없어? 라는 말을 들을 수도 있는 플랫폼이 바로 네이버 블로그예요. 그래서 블로그에다 그럼 뭘 쓰나요? 선생님 뭘 쓰면 일기장이 되지 않을 수 있죠? 네. 쓰다 보면 자꾸 그런 생각하죠. 내가 왜 일기를 네이버에 쓰고 있나. 예, 맞아요. 그게 바로 경험이 컨텐츠가 되기 직전 그 과도기의 문제인데요. 블로그에다가 일상 기록이라고 하는 그런 게시판 진짜 많으시죠? 일상 기록, 독서 기록, 육아 기록. 기록 너무 좋아요. 자, 기록을 하시되 이 기록이 중요한 건 핵심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이런 플랫폼들에 뭔가를 올릴 때. 첫 번째는 뭐냐면요. 어, 내가 이 기록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어떤 정보를 한 줄이라도 추가를 했느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오늘 과천과학관에 다녀왔다. 아이가 너무 즐거워했다. 다음에 또 가고 싶다. 이러면 일상 기록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막 거기 체험하는 거 막 사진 찍어서 막 올리시죠. 근데 거기에다가 과천과학관 홈페이지 링크를 연결하고 과천과학관에 새로 이런 특별 전시 기획전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그 기획전 링크를 첨부하고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보셨으면 좋겠다. 아니면 내가 줄 수 있는 정보 있죠. 5살부터 8살 친구들에게 가장 적절해 보인다. 라고 정보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과천과학관 가보지도 않았으면서 그거에 관한 정보를 퍼다 나르는 게 아니라 내 일상과 관련된 정보를 한 스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지금 이제 이웃이 있으실 텐데 보통은 내가 글을 발행을 해도 이웃 분들이 들어와서 보시고 이제 조용히 나가시죠.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네이버에다가 과천과학관 특별전이라고 검색을 한 사람의 그 사람들이 내 블로그에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 나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 오직 과천과학관 정보를 얻기 위한 사람이 내 블로그에 와서 정보를 얻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블로그가 확장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내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공유해주는. 그래서 이제 팬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죠. 선생님, 선생님 아니고, 선생님이라고 할게요. 선생님, 이번 주는 또 어디에 다녀오셨나요? 좋은 곳 있으면 공유해주세요. 이러면서 내가 아이 데리고 다녔던 거를 기록했던 그 블로그가 초등 체험학습 정보를 담은 대표 블로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확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랑 책 읽어주시죠. 안 읽어주시나요? 자, 책을 읽어주시는데, 책을 읽어주시고는, 오늘도 이 책을 읽어줬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요. 오늘 이 책을 읽어줬는데, 이 책은, 어느 출판사에서 출간한 무슨 책이다라고 하면서 책 링크도 넣으시고요. 책을 읽으셨으면 그 책에서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장면이나 한 줄 같은 거 있으면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세요. 정보로,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 책을 읽지 않았는데 한번 읽어볼까라고 결심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정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블로그를 쓰실 때 가장 주의하실 점들은요. 요즘 블로그가 하도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블로그들이 좀 블로그를 검색하는 게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특히나 너무 내용이 주절주절 많은데 도대체 핵심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포스팅들도 많아가지고요. 주절주절하기보다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이거는 이런 곳이고 과천과학관에 가려면 이렇게 가면 되고라고 하면서 내 경험과 정보가 함께 들어있는데 주절주절하지 않는다라는 느낌, 가독성도 고려해서 예쁘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이다. 그런데 주의하실 거 모든 플랫폼에 해당됩니다. 내가 올리고 싶을 때만 올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망했었나라는 생각 드신 분 계시죠? 네. 자, 나는 이제 일기를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컨텐츠 창작자예요. 크리에이터라고요. 아까 제가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업들이, 뭐 기업, 뭐 큰 기업도 있지만 아주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하다못해 출판사에서 책 한 권을 서평 이벤트를 진행해줄 블로그를 찾을 때 그 블로그가 얼마나 어떤 사람이 성실하게 규칙적으로 관리해왔는가를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에 글을 10개를 올려놓고 그때부터 3달 동안 지금 블로그가 아무것도 안 올라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담당자는 생각을 하죠. 아, 이 사람은 약간 하고 싶을 때만 하는 스타일? 그렇게 성실하게 꾸준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랑 협업을 하다가 갑자기 하기 싫어지면 협업이 좀 힘들어질 수도 있겠구나. 원고가 늦어지거나 강의안을 제때 내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쓰고 싶은 게 많으셔도요. 10개를 다 써놓는 건 좋지만 예약 발행을 하세요. 매주 뭐 월요일 아침 9시.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셔도 돼요. 네, 저처럼 무식하게 막 맨날 하지 마시고요. 네, 일주일에 하나씩 하되 주기적으로 계속 뭔가 올라온다. 그러면서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이 블로그만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이 블로그는 항상 아이랑 주말에 놀았던 내용이 주말에 여행 갔던 게 월요일 아침에는 올라오고 금요일에는 이 아줌마가 1년 동안 일주일 동안 읽었던 책에 대한 리뷰가 올라오는 블로그구나. 그러니까 기다리면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체험학습 정보가 올라오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책이 하나 올라오겠구나. 예상하게 만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약 발행 기능 너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블로그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블로그 없으신 분 쉬는 시간에 커피 드시면서 개설 진짜 하고 오세요. 농담 아니에요. 자, 있으신 분들은 이제 커피 여유롭게 드시고 저희는 11시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